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아직 코인 가격은 그대로지만 큰 소식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재미가 없는데 자꾸 어디선가 재밌다는 약간 동떨어진 뉴스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매크로 소식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 기사인데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곧 전화 통화를 할 것이다. 또 전화 통화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 아마도 이번 주 내내 전화 통화 소식을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 유력한 통화 시간은 아마도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카더라 소식이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기대감 때문에 엔비디아가 한 3% 가까이 올라가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한번 탈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전화 통화를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시켜 줘라. 요게 이제 뭐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요. 어제 엔비디아 주식을 600만 주나 팔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엔비디아 임원들도 한 170만 개 정도를 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흔히들 내부자들이 팔면 안 좋은 신호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어제만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소식이겠죠.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보는 매크로 데일리 세 줄 요약이 있는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세 줄로 핵심만 요약하는 소식인데요. 따지고 보면 이 세 개가 전부 다 좋은 소식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도 메타가 AI 전력을 사겠다. 좋은 소식이고요. 세 번째, 6월 구인자 수가 예상을 웃돌며 경기 우려가 완화됐다. 이것도 좋은 소식 같네요. 근데 첫 번째를 보시면 또 뭔가가 신고가를 경신했답니다. AI 주식 중심으로 팡 지수가 이 팡이 옛날에 우리가 아는 그 팡이 맞나?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맞긴 한데요. 여기에서 6개가 추가가 되면서 팡 플러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뭐 넷플릭스에 뭐 넷플릭스는 있고요. AMD에 뭐 스노우플레이크에 뭐에 해서 아무튼 10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새 신고가 물론 지수긴 한데요. 경신을 했다. 우리 건 재미없는데 자꾸 불편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건 코인 방송이니까 자, 관련된 로빈후드라는 주식이 신고가를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장을 오늘 아침 보니까 한 72불, 3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왜 이게 올랐는고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론 뭐 구독 서비스를 하면 5불짜리 내는 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일단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주식 플랫폼이죠. 게다가 코인이 앞으로 오른다면 코인 쪽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수혜가 기대가 되니까 주식이 신고가를 뚫고 간다. 현재 좋은 게 아니라요. 앞으로 좋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최근에도 비트 스탬프, 유럽 시장을 위해서 기관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디파이 시대가 오면 이제 코인으로 대출과 스테이킹을 하는 시대가 올 거라서 요런 걸 이제 충족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빈후드마저도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저도 좀 더 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껄껄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한번 판단해 보면 아직도 소수만 오르고 있고 내 거는 안 가는 시기다. 어디선가 동떨어진 뉴스들은 있지만요.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킹왕짱 비트코인을 엄청 팔고요. 하차는 뭐 오르는 것 같다가도 또 주춤하고 있죠. 이 하차는 이더리움을 산 블랙락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락이 왜 그랬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단은 비트코인은요. 지금은 킹왕짱이지만 사실은 15년간 사기였고 뭐 돈 세탁 지표였고 뭐 탈세 뭐 도박에 안 좋은 건 바다 이야기 안 좋은 건 다 들어갔던 거였잖아요. 그랬던 게 비트코인인데요. 이 험했던 비트코인을 현재 ETF 전체 모든 순위 중에서 23위의 반열로 만든 게 바로 블랙락입니다. 그것도 1.4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위 안에 들어오는 ETF 대비해서요. 올라오는 속도가 9배 정도 빨랐다고 합니다. 자, 물론 축하할 일이긴 한데요. 블랙락의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좋기만 한 걸까요? 왜냐면요.
온갖 최고 기록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거의 고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간다? 물론 캐시 카우로스의 역할은 하겠지만요. 끊임없는 신상품이 나오고 수수료 수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타자가 이더리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1억 3천만 달러 정도를 블랙락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매도를 했고요.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지갑에서 이더리움 6,900만 달러, 반이 넘게 이제 신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정확히 따져보면요. 사실은 블랙락이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고객들이 요청을 한 거겠죠. 현물 ETF를 사니까 이제 사후 정산 개념으로 뭐 몰아서 팔 거 있으면 팔고 살 거 있으면 사고 이거를 이제 대행을 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즉, 이 VIP들은요. 왜 그럼 리밸런싱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들이 결국은 이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판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제가 알아보니까요. 지금 이더리움 ETF가 12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샀으니까 실제로도 현물을 보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물론 비트코인 앞으로도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지금 전고점 뚫고 11만 달러 뭐 잠깐 있다가 미끄러진 이 상황 좀 팔면 좋겠다 해서 비트코인을 팔고 제가 볼 때는 더 나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즉 블랙락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둘 다 이더를 사는 게 좋다고 합의 맞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락 입장에서도 신상품이 계속 나와야 지갑을 열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기금 뭐 이런 데는 계속 하기만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고객들은 이제 웬만치 오른 비트코인 팔고 저평가되고 아직도 형편없는 이더리움을 사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좋겠죠. 모두가 원하고 있다. 물론 블랙락이 뭐 고객들에게 추천을 했다든지 힌트를 줬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없지만. 그렇지만 블랙락은 계속 행동으로 힌트를 주고 있었죠. 이미 이더리움 ETF까지는 작년 7월에 다 승인을 받고 끝내놨었죠. 그리고 올해 초부터도 계속 이더리움 그 스테이킹 SEC에게 승인해달라, RWA 승인해달라 독촉을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국채튀김의 41%를 블랙락이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펀드, 비들 펀드의 95%가 이더리움 고속도로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요. 블랙락이 정말 힌트를 다 보여준 건데도요. 가격이 떨어져 있고 덜 오르고 있으니까 가격 떨어진 건 안 믿어. 지금 못 믿어. 뭐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저는 대중들이 결국 없는 돈, 있는 돈 싸들고 들어올 때까지 이더리움을 비롯한 많은 주요 알트코인의 마케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라나도 있고 리플도 있겠지만 오늘은 블랙락이 이더리움을 샀다고 해서 이더리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조셉 루빈이라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가 있죠. 자, 이 친구가 6월 1일자로 이더리움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 베팅이 일어나고 있어 라는 짤막한 문구를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더리움에서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더리움 살려고요. 한 6개월 전쯤에 이 조셉 루빈이 투자 회사도 만든 걸로 확인이 됐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이 조셉 루빈이 내가 지금 연락을 받고 있는데 주요 국가의 국부 펀드들이 자꾸 나한테 이더리움 인프라 구축 한 해 만에 문의를 하고 있네. 좀 포모를 일으킬 만한 소식을 계속 유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중에 하나 전략적 비축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사죠.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회사가 한 뭐 4억 달러 정도를 투자 유치를 하면서 나는 이걸로 이더리움을 살 것이고 앞으로 꾸준히 살 것이고 계속 비축해 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샤프링크의 주가가요, 이 소식 이후로 무려 6,000%가 넘게 올랐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고점 찍고 약간 떨어져 있겠죠. 워낙 이게 변동성이 크니까요. 이런 소식들이 퍼져나가면 이거는 특히나 기업들을 위한 포모가 다시 한번 퍼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아마 잊고 계시겠지만 푸사카라는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이르면 3쿼터, 뭐 늦으면 4쿼터에 진행이 될 텐데요. 아마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최근에 완료됐던 팩트라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뭐 싸고 빨라지고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실제로 32개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는 2048개로 한 번에 할 수 있게 바꿔놨잖아요. 이거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시대를 준비하는 업그레이드라라고 저는 평가가 되는데 판단을 하는데 가격이 안 오르니까 팩트라는 조용히 그냥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고 이틀 뒤에 한 이더리움이 2배 정도 오르니까 그때서야 팩트라 때문에 올랐다. 뭐 요 기사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도 가격이 오르면요. 이 팩트라처럼 이 푸사카라는 것도 아마 달리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빠르면 이번 주에 상원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있죠. 자, 법이 통과되면 이더리움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이 역시 뭐 팩트이기도 하고요. 이 내러티브가 점점 퍼져나갈 겁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도 좋을 거고 또 그 탈중앙화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뭐 대출이나 스테이킹 해주는 요런 이제 코인들도 좋겠지만 그 핵심은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러티브와 마케팅이 계속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올 것이냐? 또 한동안 잊고 있는 우리 이 차트 있잖아요. 알트 시즌이 오는 뭐 탐욕의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겠죠. 모두가 원하는 탐욕 사이클. 뭐 블랙락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이 왔다가 이더리움으로 왔다가 라지 캡으로 갔다가 미들 캡, 로우 캡으로 가는 알트 시즌이 온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걸 안 봤던 이유가 있죠. 아니 이거 다 안 맞는다. 비트코인만 올라가는데 무슨 이더리움이고 메이저 코인이고 이거 다 소용없는 얘기다. 왜요? 비트코인 ETF가 나왔으니까 비트코인만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이더리움도 작년 7월에 이미 승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나왔던 얘기가 아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이더리움은 뭔가 비싸고 느리고 뭐 창립자도 좀 이상하게 생겼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면서 이더리움은 아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만약 이더리움이 폭등을 한 후에 이런 차트가 다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팔랑팔랑 손을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비트 이더는 물론이고요, 라지 캡도 안 사고 바로 요 밑으로 가지 않을까. 오른다면서. 그러면 이게 바로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수요는 개미들은 여기로 가겠죠. 여기요? 아니 이거 이미 늦었죠. 그리고 비싸잖아요. 비트 이더, 뭐 라지캡, 뭐 솔라나, 에이다, 뭐 리플 너무 비싸 보이잖아요. 이거 말고 바로 여기로 가자. 저는 이런 수요가 나오면서 결국 이 사이클이 완성될 것이다. 뭐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사이클이 오는 이유는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탐욕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락도 원하고 고객들도 원하고 모두가 원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대로 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뭔가 터지면 아니라고 하죠. 근데 불과 하루 만에 뭐 들키는 트럼프의 욕심, 정확히는 트럼프 가문의 욕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전쯤에 트럼프 미디어가 4조 원을 모금해서 코인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 약간은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매체에서 터뜨렸었죠. 근데 그래서 이 소식을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에서 발표할 가능성까지 있다. 완전 초를 쳐버리고 김을 빠지게 했었죠. 이때 당시에 회사에서는 어리석은 정보다 뭐 비판을 했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진짜였지롱 하면서 규모는 좀 줄었었죠. 30억 달러 한다고 했는데 25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진짜로 드러났고요. 이제 오늘 새벽에 또 이런 재밌는 소식이 벌어졌는데 트럼프 월렛 출시, 특히 코인 월렛과 앱이 출시될 것이라는 뉴스가 시장에 확산된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매직 에덴이라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담당하는 코인이 있거든요. 거기랑 협업을 맺어서 만들었다 해서 이미 매직 에덴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트럼프 조직의 한 관계자가 나 이거 모르겠다. 그리고 트럼프 장남 또는 차담까지도요. 이거는 나도 모른다. 그리고 원래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나는 월드 리버티에서 지갑 만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포인트가요. 누가 거짓말을 치고 있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일단 트럼프의 장남과 차남은 둘 다 팩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소식 이후로 바로 법적 대응을 뭐 소송을 검토하겠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보통 소송, 법적 대응 나오면요. 그거는 정말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팩트에 가깝다고 저는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진짜 몰랐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자, 그럼 이분은 어떨까요? 여기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트럼프 조직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이제 그룹이 너무 커져서요. 이제는 조직화되고 정말 뭐 그룹처럼 뭐 LG그룹, 삼성그룹처럼 그룹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한 관계자가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요. 이 월렛 개발 이거는 진짜가 맞는데 지금 다들 몰라서 내분이 일어날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죠. 왜냐면요. 지금 트럼프 아들들이 우리 가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는 건 정말 화가 날 일이죠. 더군다나 자기 회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내가 원래 개발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트럼프 그룹의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만든다는 거는요. 서로 경쟁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너가 한다? 지금 이들 입장에서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친구도 몰랐을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중구난방으로 나도 하고 싶고 너도 하고 싶고 탐욕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트럼프 아들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몰랐을 겁니다. 트럼프도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 바쁜 사람이 지금 와서 뭐 월렛을 한 해 만에 이런 걸 사인하고 이럴 사람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다 정권을 맡기고 있다 보니까 이 포모가 어마어마해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어, 그리고 이 슈퍼파워 트럼프예요. 불과 반년 된 투자 현황을 잠깐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트럼프 당선된 지 반년도 안 됐습니다. 실제로는요. 자,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ETF를 팔 수 있게 정확히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그 서류를 SEC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도 팔 겁니다. 그리고 채굴 회사도 이미 만들었죠. 그래서 나스닥에 뭐 빠르면 7월에서 9월 내에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뭐 중동에서도 외교하면서 신나게 팔아먹고 바이낸스에 상장도 시키고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가장 먼저 설립돼서 직접적으로 코인들을 많이 사고 있고요. 트럼프 밈 코인을 통해서 갈라쇼까지 진행하고 여기 제가 써놓긴 했지만 이 트럼프 밈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순서별로 NFT를 나누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값진 NFT가 지금 1.6만 달러에 팔렸답니다. 사실은 NFT가 팔리고 뭐 뉴스에 나온다는 거는요. 거의 정점에 다다라서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안 팔리는 미술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시작을 할까 말까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보셨던 지갑. 이 지갑을 하는 이유가 이 NFT를 지갑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코인의 상용화가 되면 플랫폼을 선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도 뛰어들고 지금 메타도 뛰어들고 트럼프 미디어도 뛰어든다는 거죠. 뭐 나중에 뭐 카카오톡에도 다시 지갑이 생길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인을 상용화하는 결제하는 뭐 디파이 받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월렛에 신경을 쓰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25억 불의 코인 매수 아까 보셨잖아요. 이걸로 뭐 비트코인 외에 다른 것도 살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트럼프의 왼손, 뭐 좌이정, 이 왼팔이죠.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이미 21 캐피탈을 통해서 아마 4만 8천 개까지는 이미 비트코인을 사놨고요. 앞으로 마이크로 스트레지를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아닐까. 네, 이게 반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졌는데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실망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이 왔는데요. 알트코인의 상승 아마도 저는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어날 것이다. 뭐가 먼저일지까지 모르겠지만요. 자, 보시면 트럼프는 마가를 위해 미국을 위해서 코인 가지아를 외치고 있고요. 미국 전체 입장에서도 결국 국채 리필해야 되잖아요. 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할 것이고
블랙락이나 뭐 JP 모건 뭐 이런 친구들은 수수료를 위해서 외칠 것이고 개미들은 한 방을 위해서 외칠 것이다. 즉 비트 다음에 이더 다음에 메이저 다음에 잡코인까지 올라가는 시기는 저는 분명히 올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고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